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순장입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를 모시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고대의 장례 풍습이죠. 네, 그렇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메소포타미아,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 더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잔혹해 보이는 풍습이 왜, 또 어떻게 나타났고 사라졌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접근입니다. 권력 구조나 사후 세계관 같은 것들이 다 얽혀 있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순장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던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일단 무덤 주인과 순장자가 동시에, 그리고 순장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묻혀야 하고요. 아, 강제로요? 네. 그리고 둘 사이에 명확한 신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순장의 핵심 요건이죠. 그렇군요. 그럼 왜 이런 풍습이 생겨난 걸까요? 그 동기가 궁금한데요. 가장 큰 건 역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현세의 삶이 저 세상에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계세사상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지배층은 죽어서도 생전처럼 권세를 누리고 또 시중을 받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수십 명을 같이 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과시이기도 했고요. 하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에서는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유적들이 꽤 있죠. 창녕 송현동이라든지. 네, 송현동 고분군. 거기선 무덤 주인 발치에서 순장자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고, 고령 지산동 같은 경우는 한 무덤에서 39가 넘게 나오기도 했어요. 39요? 와, 대단하네요. 그 송현동 유골 DNA 분석 결과도 흥미롭던데요. 아, 네. 일부 남성 순장자들의 목의 혈통이 같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특정 집단이 대대로 시종 역할을 하면서 순장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무작위로 희생시킨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반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자료에도 메소포타미아 우르 유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르의 대주군 구덩이라고 불리는데 여성 68명, 남성 6명, 총 74명의 유골이 나왔어요. 근데 두개골에 외상 흔적이 있어서 강제성을 짐작할 수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나요? 네, 카호키아 유적의 72번 봉분에서는 무려 272구나 되는 유골이 발견됐고요. 아즈텍 문명은 좀 다르지만 신에게 바치는 대규모 인신 희생으로 유명하죠. 이집트 초기 왕조에서도 시종 순장이 있었고요. 중국은 어떤가요? 진시황 병마용이 워낙 유명해서 실제 사람 대신 인형을 쓴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병마용은 대체물의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그 훨씬 이전, 은나라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목 잘린 머리 수십 개와 몸통 유골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실제 사람을 순장하거나 제물로 썼다는 게 명백하죠. 아, 그럼 중국도 초기에는 실제 사람을 썼다가 나중에 토용이나 목용 같은 인형으로 바뀐 거군요. 네, 그 변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실제 사람을 쓰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순장이 왜 사라졌을까요? 단순히 너무 잔인해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윤리적 각성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정치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정치 구조요? 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 지징왕이 502년에 순장을 딱 금지시키거든요. 이게 단순히 백성을 아껴서라기보다는 왕권 강화와 국가체제 정비라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고 봐야죠. 아, 지방 세력들이 순장을 통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왕이 직접 통치력을 강화하면서 그런 과시적 풍습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중국 청나라 강희제가 금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이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군요. 흥미롭네요. 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인간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또 불교처럼 인신공양을 비판하는 새로운 종교나 철학 사상이 확산된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토용이나 목용 같은 대체물 사용도 영향을 줬겠네요. 당연하죠. 실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의례의 의미는 살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변화를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졌겠죠. 때로는 외부의 영향도 있었고요. 인도의 사티 풍습이 영국에 의해 금지된 것처럼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순장은 초기 국가 단계에서 권력 과시욕과 사후 세계관이 결합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구조의 변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변화, 종교의 역할, 그리고 상징적인 대체물의 등장 같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개인의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순장 이야기를 통해서 고대 사회의 권력, 믿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어땠는지, 또 그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라나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순장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심지어 20세기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순장과 유사한 인신공양의 흔적들이 보고된다고 합니다. 아, 법으로 금지했는데도요? 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도 왜 이런 뿌리 깊은 관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관습의 어떤 지속성이 우리에게 문화나 전통의 힘, 또 사회 변화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